하루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시장을 힘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과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박봉기 차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 지속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일 연속 자금 이탈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2월 들어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4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6주의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주식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미 고용주택지표 호전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가 호전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지표도 호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일단 그리스 해결 기대감, 미국 경기 지표도 좋게 나왔고, 이란 관련 리스크도 일정 부분 작용은 좀 하겠죠. 그러니까 WTI 3월 인도분 기준으로 6주 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화학주 움직임 보면은 수급상으로 국내 기관이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좀 그 주식을 파는 좀 이런 패턴도 나타났었는데요. 자, 유가 상승이 모멘텀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봉기 차장께서는 글쎄요, 지금 유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유주라든지 이런 쪽에 좀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유가 상승의 그 요인을 보면은 대략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 상승 기대감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란의 공급 불안 리스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유로화가 안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제 유가의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 강세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지난 2008년, 그때 이제 최고치 145달러 내외인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좀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긍정적인 업종이 있고 또 부정적인 업종인데 이제 부정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이라든가 해운 원재료 부담이 올라가니까요. 이제 업종이 있겠고, 그다음에 일부 화학 업종도 원재료 가격이 부담이 되면서 그게 이제 가격의 전이가 안 되면서 마진폭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학주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일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제 정유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어떤 정유 관련 플랜트 관련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계 업종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 대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어떤 유가의 상승 부분이 화학주나 정유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물론 주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개별 기업들 또는 개별 업종별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원가 부담 요인, 요 전반적인 요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제 마진이 물론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가 물론 크게 변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가 일시적인 상승 기조가 정유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화학주도 어떤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선도 종목 빼놓고는 또 지금 별로 이렇게 1월달 실적을 보니까 하나케미칼이라든가 호남석유 실적이 지금 별로 좋지 않게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어떤 실적 흐름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 매매 수급 동향이라든가 업종별 또 종목별 어떤 선별적인 주가 추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환율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아시아 전체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주가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화학주에 국한해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의 상승 가능성, 추가 가능성을 일단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유가 상승 이퀄 화학주 상승, 이렇게 등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실적도 체크하고, 좀 종목별로 각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주간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35만 건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워낙 변동은 좀 심한 지표지만 이게 이제 35만 건 밑으로 내려오는 건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주택 착공 건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니 오히려 이제 그 Q3 가능성은 이제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그 미국 지금 경제 지표 나온 거라든지 미국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는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이 벤 버냉키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특히 가계 부분에 좀 취약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실업률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6%대가 원래 목표입니다. 연준에서.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무임승차죠. 예, 무임승차.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 수가 감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좀 문제점인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 작년 11월, 12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올해 1분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관심은 정책에서 정치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1분기 이내에 어떤 이 스탠스 변화가 있지가 않다면 오히려 조금 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기대감은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는 낙관론적인 입장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첫 화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8월 글로벌 증시 쇼크 이후 등락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수준보다 올라왔느냐 아니면 하회했느냐인데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S&P 지수가 5% 이상 상승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그 전까지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IT 업종의 기술자 강세인데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도 보게 되면 대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장중에 일단 아시아 증시 인덱스를 반영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소프트 패치와 더불어서 유럽 리스크가 증발이 그러니까 같이 부각이 되면서요. 쇼크 급락이 왔지만 지금은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나스닥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는 다우 증시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불마켓의 시그널로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피 미국 고용 현황도 좀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1월 신규 고용이 24.3만 명입니다.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오히려 증가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 실업률은 아직 높기는 합니다만 12월 대비했을 때 0.2%포인트 하락을 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특히 민간 고용 부분의 증가를 호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주택 부분에 일단은 좀 가계 쪽인 문제이긴 한데 주택 창구 건수가 약 70만 대로 전월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2005년 이후에 이런 그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경제 성장에 좀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 봐야 될 건 고용 지표고요. 고용 지표 이후에 나아지는 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겠죠. 세 번째 정부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이 주택 부분도 최근에 개선되고 있고 아마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면 모기지 쪽이 될 것 같아요. 모기 채권 매입 쪽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관론적인 입장은 역시나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1분기 내로 하지가 않는다면 또 올해 대선도 있고 그래서요. 시장의 관심은 정책보다는 정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연준 회의로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단기간 안에 그 3차 양적 완화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FRB 쪽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요. 일단 실업률도 그렇지만 가계대책 부분인데 아마 매입을 하더라도 모기지증권 매입인데 지금 경제 성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요즘 고용지표라든지 소비지표도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저희한테 보니까 소비자 신용이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유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달 말에 ECB도 장기대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동성을 푸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좀 옵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간에 일어나야지 좀 1분기 이후에 지나가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정치라든지 어떤 이런 스캔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힘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인데요. 일단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낙관적 시각,
뭐 유지해도 좀 될 것 같고요. 3차 양적 완화, 글쎄 뭐 가능성이 그다지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등 IT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저께 그 급락의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견고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그 점이 사실은 그 주가 흐름상으로 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오늘 이러다 보니까 다른 IT주도 같이 올라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IT주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부터도 계속 IT주에 대해서 시장 주도주라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같이 삼성전자의 강세, 일단 나스닥 증시를 유념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07년도 고점을 상향 돌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IT는 실질적으로 소비재 쪽에서는 수요 증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엘피다의 감산입니다. 세계 3위 업체죠. 최소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너무 자본 집약적이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겠죠. 근데 감산은 가능성에는 이제 사실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마이크론사도 감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마켓 셰어가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더 강자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 수익률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주도주라 함은 인덱스 대비 아웃퍼폼하는 게 시장 주도주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업종도 아까 질문에 잠깐 좀 배제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도요타 주식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물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2달 동안 좀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자동차 업종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2007년 이후에 5년 동안의 이 가파른 성장률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식을 본다면 현대차 그룹밖에 없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다임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글로벌 리밸런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 시가총액이 높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지만 역시나 기대 수익률에서는 IT가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에지 디스플레이 실적이 1분기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이 최고치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매기가 지금은 하이닉스, 에지 디스플레이, 에지전자 이런 것들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연말까지 기대가 되고요. 1분기 실적 발표는 역시나 4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적 확인 전까지는 어떤 이 모멘텀이죠. 엘피다라든지 마이크론사 이런 감산이라든지 또 전달 대비 반도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멘텀 위주의 매기가 더 확산됐다고 보겠고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0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주가가 136만 원 정도가 돼요. 오늘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근데 과거 경험상 2004년 4월 25일 날에 64만 원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조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1년 작년 1월 24일 날에 101만 원 선 장중에 터치를 했었는데 그때가 시가총액 150조 구간입니다. 그때 이후에 7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쪽에 워낙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200조를 돌파한다면 그때가 한 13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총에서도 의미가 있고 수치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은 온다고 봅니다. 온다고 보는데 이 시가총액의 좀 의미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주에 관한 시각, 일단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순환매에서 탈락한 업종들도 조금씩 생겨나는데 요새 이제 센 쪽이 이제 증권주입니다. 박봉기 차장께서는 증권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증권주의 이제 상승 요인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늘게 되고요.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이제 매매 수수료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황이 호전되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과거 이제 트로이카주라 그래가지고 건설이라든가 증권, 금융 쪽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수급 주체가 이제 수급 동향이 좋아지면서 증권주의 어떤 그 단기적인 또 과거에는 좀 투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어떤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거의 전 업종 중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어떤 중기적 관점에서의 그 상승 추세는 살아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가 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사무소를 축소한다는 등 어떤 효율성 지표를 좀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 18대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단기적인 어떤 영향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가 물론 얼마나 상승할지는 지금 추세적인 뭐 상승 흐름을 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코스피 시장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지금 뭐 회사별로는 뭐 2200에서 2300까지도 지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유동성 장세로 인한 시장 상승 기대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에 따른 어떤 코스피를 비트한 수준의 증권주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너무 저가 소형 증권사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대형 우량 증권사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아까 뭐 화학주 언급했습니다만 LG화학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월초 작년 월말에 비해서 30% 이상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떤 매매에 좀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권주에 대해서 시각이 좀 엇갈릴 면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유동성이 증권주를 떠받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그리스 호재 장중 2030선 돌파입니다. 뭐 그리스는 뭐 그야말로 백기투항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미국의 경기 지표죠. 이런 힘으로 외국인 매수 이런 그 힘으로 시장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외국인이 어쨌든 뭐 시장이 키팩터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이제 그리스 상황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외국인 지금 그 수급이 일단은 키팩터인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 그리스 일단은 민간 채권에서 얼마만큼 손실을 부담하느냐 그 부분도 있었고 연금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노이즈라고 보이고요. 이만 좀 딜레이되고 있지만 20일 날 얘기가 나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된다 그래도 증시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많이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달 말에 중요한 게 22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월 달에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22에서 유동성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게 시중 운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중 운행 자체가 뭐냐면 또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화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보여드렸는데 월별 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G를 좀 보내드렸는데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2월 달부터 우려했던 게 포르투갈의 국채금리에 대한 좀 만기가 집중돼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과거 2009년 3월 달에도 국내 증시가 국내은행 부도설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인덱스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 학습 효과를 따진다면 항상 어떤 악재는 시점에 반영이 되면요. 좀 선방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1월 달에 외국인 매수 자금이 6조 5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은 배제하고요. 일단 현물로서.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역대 최고치 금액입니다. 유동성의 효과가 다시 한번 증시에 부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FTSE 편입이 있습니다. 그때 4개월간 5조, 4조, 한 18조 원 들어왔거든요. 올해가 여러분들 그 MSCI 관찰국이죠. 1년 동안 보이지만 내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FTS 효과를 보게 되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나 증시를 좀 좋게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융업종에서도 좀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스페인이 금융주의 공매도를 금지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 2,000포인트에서 여기서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2,000포인트는 이제 생소함에서 익숙함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외국인 선호주 중에서 좀 골라봤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럴 때부터 다 담죠. 시장을 담는 격인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IT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외국인 보유 연준 최고치고요. 자동차는 좀 비중을 좀 약간 리밸런싱이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화학에서는 LG화학이 가장 탑픽입니다. 단기간 집중 매수를 보였고요. 오히려 업스트림 업체는 기관에서 매수, 오히려 정유업종을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요. 항공업종, 해운업종, 대표적인 게 운수창공업종인데 이들 업종은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요. 워낙 강세에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연말로서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는데 대한항공이라든지 또는 한진해운 이런 각 대표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는
비철 쪽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풍산, 원자재 쪽으로.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인데 여기서 굳이 한 몇 개 종목 압축을 해라 그러면요. 단기간 집중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하이니스, LG화학, 그 다음에 대한항공, 고려아연 정도. 이 정도는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 뭐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세계 유명 디자이너인 조지 알마니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비중을 유지했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 전에 외국인 선호 업종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역시 뭐 핵심은 외국인 수급인 것 같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순환매 양상도 조금 약화되면서 중소형주에도 좀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봉기 차장께서 글쎄 지금 중소형주도 같이 담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관심 갖고 계신 중소형주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물론 뭐 대형주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겠지만요. 중소형주도 실적이라든가 업황이 좋은 회사들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련 부품업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덕산 하이메탈 같은 주요 부품업체들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 부품 업체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한 종목은 코스닥이고 한 종목은 거래소인데 이제 IT 부품업체는 아니고요. 좀 잘 모르시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코스닥 업체로서는 SCD가 있습니다. SCD 같은 경우는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업체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져서 턴어라운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좀 아시는 종목일 텐데 삼익악기입니다. 삼익악기는 이제 한중 FTA 어떤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피아노 보급률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시장이 펼쳐질 것 같고 해외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두 종목 다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두 종목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중소형주도 일정 부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뭐, SCD, 삼익악기 두 종목을 박봉기 차장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